중국과 인도의 인구가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이유는 단순히 출산율의 문제를 넘어 여러 복합적인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이 서로 얽혀서 형성된 결과입니다. 이 두 나라는 수천 년에 걸쳐 다양한 지리적,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특성을 바탕으로 그들의 인구를 확장해 왔으며 이러한 요소들이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나라의 인구는 현재 급격한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인구 증가를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새로운 정책과 변화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중국과 인도의 인구가 급격히 증가한 배경과 함께 그들이 겪고 있는 현재의 인구 관련 문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1. 농업 중심 경제와 대규모 식량 생산. 중국과 인도는 고대부터 농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 구조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농업 중심의 경제는 두 나라가 넓은 농업 지역과 다양한 기후를 활용해 대규모로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 해주었고, 이는 인구 증가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 농업의 생산성과 쌀 농업. 중국과 인도 모두 농업의 중심에 쌀 농업이 있었습니다. 쌀은 다른 곡물에 비해 고칼로리 식량으로 상대적으로 적은 면적에서 많은 인구를 부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은 밀보다 3배 이상 더 많은 칼로리를 제공합니다. 이들 나라는 기후적으로도 쌀 재배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 특히 중국의 양쯔강 유역과 인도의 겐지스강 유역은 쌀 농업의 중심지로 발달했습니다. 두 지역은 다수의 이모작과 이기작이 가능하며 연간 여러 차례의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대량 생산이 가능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인도의 농업 생산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급격히 향상되었습니다. 중국은 황하강 유역과 양쯔강 유역에서 대규모 농업이 발달하였으며 인도 역시 인더스강과 겐지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농업을 발전시켰습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식량의 생산량을 높여 인구 증가에 중요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이 농업의 발전과 기술 혁신. 중국과 인도의 농업 발전은 단순히 자연적 조건뿐만 아니라 고대부터 이루어진 기술 혁신에도 크게 의존했습니다. 중국은 수리시설과 관계 기술을 발전시켜 건조한 지역에서도 효율적인 농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인도 역시 고대 인더스 문명 시절부터 관계 시스템과 대규모 농업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특히 중국은 벼농사를 통한 고수확 품종 개발과 관계 시스템을 통해 농업 생산성을 극대화했습니다. 이러한 농업 혁신은 두 나라에서 인구를 부양할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2. 지리적 조건과 자연적 자원. 중국과 인도는 각각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 지역에 속합니다. 이들은 광활한 경작지와 비옥한 토지를 보유하고 있어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데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 기후와 지형적 특성. 중국과 인도는 온대 및 아열대 기후가 공존하는 지역으로 기후와 강수량이 풍부하여 여러 가지 농작물을 연중 여러 차례 재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양쯔강 유역과 인도의 겐지스강 유역은 세계에서 가장 비옥한 농업지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이모작이나 이기작이 가능해 다량의 식량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는 인구 증가를 촉진하는 중요한 조건이었습니다. 또한 중국과 인도의 땅은 경작지로서 매우 유리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국은 황허강과 양쯔강을 포함한 광활한 경작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인도 역시 겐지스강 유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농업을 영위해왔습니다. 이들 지역에서 생산되는 식량은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를 지원하며 인구 증가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3. 사회적 및 문화적 요인. 중국과 인도는 가족 중심적인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특성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전통적인 농업 사회에서는 많은 자녀를 둬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1. 자녀 수와 사회적 구조. 중국과 인도의 역사에서는 많은 자녀를 둔 가정이 사회적으로 더 유리하게 여겨졌습니다. 농업 사회에서 자녀는 노동력의 중요한 자원이었기 때문에 많은 자녀를 둔 가정이 경제적, 사회적 장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자식이 많으면 복이 많다는 속담이 있으며 인도에서도 남아선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출산율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이 종교적, 문화적 요인. 인도의 경우 다산을 장려하는 문화가 강한 나라입니다. 많은 자녀를 두는 것이 종교적, 사회적 의무로 여겨졌으며 이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중국과 인도 모두 역사적으로 큰 왕조와 제국들이 존재했던 나라로 왕조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회적 구조도 인구 증가를 촉진하는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4. 정치적 안정성과 전쟁의 영향. 중국과 인도는 긴 역사 동안 정치적으로 안정된 상황을 유지했으며 이는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정치적 불안정이나 전쟁은 인구 감소를 초래할 수 있지만 중국과 인도는 여러 왕조와 제국들이 비교적 안정된 정치를 펼쳤습니다. 1. 중국의 정치적 안정. 중국은 진나라부터 한나라, 당나라 등 여러 왕조가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인 통치를 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안정성은 농업과 경제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고 인구 증가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군사력과 정치적 안정은 내외적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며 지속적인 인구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이 인도의 정치적 특성. 인도는 다양한 왕국과 제국들이 존재했지만 마우리아 왕조와 무굴 제국 등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들 왕조는 내정과 외세의 침입을 방지하고 농업 생산과 상업 활동을 지원하여 인구 증가를 촉진했습니다. 5. 경제적 발전과 도시화. 중국과 인도는 20세기 중반부터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특히 중국은 개혁 개방 이후 산업화가 급격히 이루어졌고 인도는 IT 산업의 발전을 통해 경제적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이러한 경제 성장과 함께 도시화도 급격히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출산율이 변동하게 되었습니다. 1. 경제 성장과 출산율 감소. 중국과 인도 모두 경제 성장에 따른 도시화와 고학력 여성들의 경제활동 증가가 출산율 감소를 촉진시켰습니다. 특히 대도시 지역에서는 고학력 여성들이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 높은 주거비, 교육비 등이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6. 중국과 인도의 출산율 변화와 인구 정책. 중국과 인도는 20세기 후반부터 각각 인구 문제를 해결하려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 왔습니다. 특히 중국은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하여 출산율을 급격히 억제했으며 인도는 가족 계획을 통한 출산율 감소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의 접근 방식은 서로 다르고 그로 인해 각각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1. 중국의 한 자녀 정책. 중국은 1979년부터 한 자녀 정책을 도입하여 출산율을 억제하고 인구 성장을 통제하려 했습니다. 이는 급격히 증가하는 인구를 통제하고 경제 개발을 가속화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 자녀 정책은 부모가 자녀를 한 명만 낳도록 규제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중국의 출산율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정책 시행 초기에는 효과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부작용이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남아선호 문화로 인해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남성의 수가 과도하게 많아져 결혼할 수 있는 남성의 수가 적어지는 등 결혼 시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경제적 압박과 고령화 문제도 부각되었으며 이는 이후 2016년부터 두 자녀 정책으로 수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정책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인도의 가족 계획 정책. 인도는 중국과는 다른 방식으로 출산율을 조절하고자 했습니다. 1952년 인도는 세계에서 첫 번째로 국가적 가족 계획 프로그램을 시작했으며 이를 통해 인구 증가를 억제하려는 노력을 지속해왔습니다. 인도의 가족 계획 정책은 주로 인구 증가 속도를 늦추기 위한 방안으로 피임 방법에 대한 교육과 보급 그리고 정부 차원의 재정적 지원을 통해 시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가족 계획 정책은 그 효과가 지역마다 달랐습니다. 북부와 중부 지역은 여전히 높은 출산율을 보였지만 남부 지역은 경제적 발전과 교육 수준 향상으로 인해 출산율이 상당히 낮아졌습니다. 특히 남부 지역은 여성 교육과 경제적 자립도가 높아짐에 따라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출산을 미루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이러한 지역 차이는 인도의 인구 성장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인도는 현재까지도 인구 증가율이 높지만 최근 들어 출산율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7. 고령화 문제와 노동력의 변화. 중국과 인도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고령화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는 아직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급격히 고령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 중국의 고령화 문제. 중국은 이미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한 자녀 정책의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중국의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율은 약 13.5%였으며 이는 빠르게 증가할 전망입니다. 고령화 사회는 경제적으로 큰 도전을 의미합니다. 노동력 부족과 노인 복지 비용 증가, 그리고 건강관리 시스템의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특히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중국 경제 성장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 문제는 중국의 사회복지 시스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사회, 복지와 연금 시스템을 확립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이는 중국 정부에게 경제적, 사회적 도전을 안겨주고 있으며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이에 대한 대응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 인도의 고령화 문제. 인도는 상대적으로 젊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고령화가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21년 인도의 60세 이상 인구 비율은 약 9%였으며 이는 향후 몇십 년 동안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인도의 노동시장과 사회복지 시스템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인도는 고용시장에서의 변화, 건강관리 비용, 그리고 노인 복지 시스템의 강화를 필요로 할 것입니다. 인도는 현재 빠르게 경제 성장 중이지만 이러한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복지 인프라를 마련하고 노동시장에서 고령층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고령화는 또한 소비 패턴의 변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8. 중국과 인도의 미래 인구 전망. 중국과 인도의 미래 인구 전망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입니다. 중국은 이미 성숙한 경제 국가로 고령화와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도는 여전히 많은 젊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지만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될 수 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이와 같은 인구 변화를 고려하여 향후 정책을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1. 중국의 미래 인구. 중국의 인구는 2030년을 기점으로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가 결합되어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중국은 향후 수십 년 동안 인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화와 AI 기술의 도입이 필수적이며 고령 인구를 지원하는 사회적 인프라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도의 미래 인구. 인도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국 중 하나로 고령화 문제는 중국보다 상대적으로 천천히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고령화 문제는 점차 심각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인도는 아직도 많은 농촌 지역에서 높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으며 도시화와 산업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고령화가 급격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두 나라 모두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기 다른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은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 시스템 강화와 경제적인 혁신이 필요하며 인도는 경제 성장과 동시에 고령화에 대비하는 정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9. 결론. 중국과 인도의 인구 성장은 단순히 출산율의 문제가 아니라 각국의 역사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농업 중심 경제에서 시작하여 인구 증가를 바탕으로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급격히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각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중국은 노동력 부족과
고령화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인도는 미래의 고령화 문제를 고려하여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두 나라 모두 인구 문제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을 고려해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